삼성전자 주주분들, 요즘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들죠. 주가는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도 역사적인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AI 반도체 이야기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증권계에서는 목표가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직 삼성전자를 정말 강하게, 확실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큰 상승을 만들려면 개인 매수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기관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형주 추세를 바꾸는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장주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와 코스피 전체를 다시 사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은 왜 망설일까요? 삼성전자가 싫어서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금리, 미국 중간선거, 미국-이란 분쟁, 유가와 달러 흐름까지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돈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크게 담아도 되는 환경인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왜 아직 강하게 못 사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맞아야 진짜 외국인 매수장이 열릴 수 있는지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보는 방식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국민주처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가족 계좌에 담아둔 분들도 많고 노후 자금처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글로벌 반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봅니다.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이런 기업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인가? 이 질문에 확신이 생기면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산할 게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의 중심에 있고 TSMC는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의 핵심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선점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체급은 크지만 HBM에서 확실히 따라잡고 있다는 증거를 시장에 더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이런 걸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크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중을 늘리지는 않아요. AI 사이클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삼성전자가 그 흐름 안에서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가장 큰 기회는 뭘까요? 역시 HBM과 서버 메모리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에는 고용량 DRM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낸드와 SSD 수요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모두 가진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이에요. HBM만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전체 포트폴리오로 보면 삼성전자의 체급은 여전히 큽니다. D램, 낸드, 서버, SSD,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여러 카드를 갖고 있죠. 문제는 외국인이 아직 이 장점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사 쪽으로 공급 신뢰를 확보하고 서버 DRAM 가격 상승이 실적에 반영되고 낸드 회복까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단순한 경기 민감 메모리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사이클을 넓게 가져가는 대형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확인이 완전히 끝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급하게 몰려오기보다 숫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잖아요. 국내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만 보지만 외국인은 환율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를 사서 주가가 10% 올라도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환율까지 불안하면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크게 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큰 대형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 중 하나지만 동시에 한국 시장을 줄일 때도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장주의 숙명이에요. 환율이 1,500원대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 보여도 한 번 더 망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확 강하게 붙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것보다 좋은 환율 환경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미국 금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 금리가 다시 높아지면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에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미국이란 분쟁처럼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면 시장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고 달러가 강하면 원화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다시 한국 주식 매수를 조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삼성전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입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 이익에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불안하면 비용 부담,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미국이란 분쟁은 삼성전자 실적에 직접 한 줄로 연결되는 뉴스라기보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사도 되는지 판단하는 글로벌 환경을 흔드는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큰 돈은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아도 글로벌 매크로가 불안하면 외국인은 매수 타이밍을 늦출 수 있어요. 미국 중간 선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 정책은 더 예민해집니다. 특히 반도체, AI, 중국 규제, 관세, 에너지 정책은 정치 이슈와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 반도체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생깁니다. 한쪽으로는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접근이 제한되면서 한국 메모리와 미국 AI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중국 고객사, 수출 규제, 장비 반입 문제까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런 정책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대선이든 중간선거든 미국 정치 일정이 다가오면 글로벌 자금은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기술 패권, 데이터 센터, 전력망, 중국 견제와 미국 제조업 부흥까지 연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는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AI와 반도체를 어떻게 다룰지, 중국 규제가 더 세질지, 관세와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전후로는 외국인 자금이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도 정책 안개가 거치는지 보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기관 매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국내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 ETF 자금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를 받쳐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코스피가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필요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갈수록 대형주를 완전히 비워두기 어렵습니다. 패시브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강해지고 반도체 비중이 커지고 삼전닉스 단일 종목 ETF나 레버리지 상품까지 붙으면 단기 수급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관은 지수와 상품 구조 때문에 대형주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글로벌 비교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말 매력적인지 다시 계산합니다. 기관이 사는 건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사는 건 글로벌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의 매력을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이 차이가 커요. 진짜 삼성전자 주가가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가려면 기관 매수만이 아니라 외국인 매수까지 붙어야 합니다. 기관이 바닥을 받치고 외국인이 추세를 밀어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30만 원 이후의 상승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면 ETF와 인덱스 자금은 자연스럽게 대형주를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표주입니다. 코스피를 사는 자금은 결국 삼성전자를 일정 부분 사게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강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면 수급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삼성전자를 평가해서 사는 돈이라기보다 지수 비중 때문에 사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의 프리미엄을 크게 올리려면 액티브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성과를 내고 DRAM 가격이 오르고
낸드가 회복되고 파운드리 손실이 줄고 노사 리스크가 안정되면 액티브 자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지수 때문에 사는 종목에서 성장 스토리 때문에 사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붙는 순간은 바로 이 전환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삼성전자 내부 변수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HBM 신뢰, 파운드리 부담, 노사와 성과급 논란입니다. HBM은 말 그대로 AI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와 차세대 메모리에서 확실한 공급 성과를 보여주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다시 봅니다. 파운드리는 부담입니다. TSMC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고 적자 부담이 남아있으면 삼성전자 전체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이 됩니다. 노사와 성과급 논란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파업 리스크는 일단 줄었지만 DS와 DX 갈등, 노조 재편, 주주 반발, 협력사 성과급 요구까지 후폭풍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공급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AI 서버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고객에게 흔들리지 않는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줘야 외국인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보려면 기술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조직 안정성, 공급망 신뢰, 자본 배분 논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이란 분쟁과 유가를 삼성전자에 연결하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집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면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대표 종목입니다.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란 분쟁이 진정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미국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나고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은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장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비중을 늘릴 때 완전히 빼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란 뉴스나 유가 뉴스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환율을 흔들고 환율이 외국인 수급을 흔들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 정치권은 반도체와 AI를 경제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더 강하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 AI 반도체는 단순한 기업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 국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망, 미국 제조업 부흥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AI 공급망에 필요한 메모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투자를 키우면 한국 메모리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 중국 공장 장비 반입 문제, 미국 내 투자 부담, 보조금 조건, 관세와 무역 정책 변화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양면을 봅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시장에는 기대와 불안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무작정 던지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과 환율, 금리, AI 수요, HBM 성과를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외국인이 강하게 살까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1,500원대 부담이 낮아지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거나 적어도 금리가 더 튀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유가와 중동 리스크입니다. 미국이란 분쟁이 진정되고 호르무즈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줄어들면 외국인 심리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의 HBM 성과입니다. HBM4, 엔비디아, 빅테크 공급,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제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코스피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단순 레버리지 수급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내부 리스크입니다. 노사 갈등과 성과급 논란이 다시 공급망 신뢰 문제로 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겹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도 단순히 30만 원을 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가격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직 강하게 못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아직 크게 안 들어왔는데도 삼성전자가 30만 원 근처에서 버틴다면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 추가 동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국인 매수가 정말 들어올 조건이 만들어지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같이 있는 종목입니다.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AI 메모리, 서버, DRAM, 낸드 회복, 패키징, 코스피 대장주, 패시브 자금 유입. 하지만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HBM 경쟁력 확인, 파운드리 부담, 환율 1,500원대, 미국 금리, 미국-이란 분쟁, 미국 중간선거 정책 리스크, 노사 후폭풍.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조금 비싸게 사도 됩니다. 대형 자금은 바닥에서 마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든 뒤 크게 들어오는 걸 선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외국인이 아직 안 산다는 것만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쌓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대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안착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30만 원 위에서 계속 버티고 조정이 나와도 빠르게 회복하고 기관 매수에 더해 외국인 순매수까지 붙으면 그때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강하게 보기 시작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만 원 위에서 계속 밀리고 외국인은 팔고 환율은 높게 유지되고 미국 금리와 유가가 불안하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HBM4와 서버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확실한 고객사와 공급 물량을 보여주고 서버 DRAM 가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낸드 회복까지 붙으면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명분이 생깁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삼성전자에서 멈추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패키징,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이 밸류체인 전체로 퍼지면 그건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 사이클을 더 길게 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아직 강하게 못 사는 건 삼성전자가 싫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글로벌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는지, 미국 금리가 진정되는지, 미국-이란 분쟁이 유가를 더 흔드는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도체와 AI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4와 서버 메모리에서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지 이걸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기회가 큰 종목입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HBM, DRAM, 낸드, 패키징,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여러 방향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은 가능성만 보고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확인의 순간이 오면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장주로서 다시 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불안하고 유가가 튀고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HBM 성과가 흐릿하고 내부 리스크가 반복되면 외국인은 계속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만 볼 때가 아닙니다. 왜 못 사는지, 무엇이 바뀌면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조건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상승은 국내 개인과 기관만으로 만드는 장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환율과 금리,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삼성전자의 HBM 성과를 보고 다시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전자책, 코스피 8차원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늘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과 코스피 전체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배부하여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올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 어디가 먼저 움직일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